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전격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도 보복을 천명했는데요. 양측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도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12일 전쟁 이후에 약 8개월 만입니다. 관련 내용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 계속해서 이야기는 좀 임박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요. 오늘 오후를 공격 타이밍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박사님께서는 좀 예상을 하셨는지요? 네, 아니 아무도 예상은 하지 못했죠. 어느 타이밍에 할지는. 그렇지만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타이밍이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획했던 하나의 그 계획 안에서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협상은 소위 말해서 그 위장이었고 그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같이 협상을 하는 그 과정을 강압 외교라고 하는 하나의 큰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다. 강압 네. 외교는 보통 이제 압박을 가할 때 우선 시도 후 관망, 이렇게 해라 하고 관망하고 지켜보는 과정, 그다음에 그 압박을 점점 고조시키는 나사 조이는 과정, 그러니까 압박의 고조 과정, 그다음에 그러니까 암묵적 최후 통첩,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기간을 정하진 않지만 이때까지 네가 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최후 통첩이라고, 그 마지막에는 야,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원하는 딜을 안 갖고 오면 우리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압박을 고조시키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런 군사적 폭력이나 군사적 압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해서 그 공중 폭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쓸 수 없는 카드를 다 소진시키고 벽에 몰아넣어서 그 결국은 그 종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폭력은 사용하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 그걸 강압 외교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왜 이렇게 됐느냐? 1차, 2차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이란이 좀 이렇게 수능적으로 나오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너 이렇게 말 안 듣다가는 우리가 이런 식의 공격도 할 수 있고 너의 얘네들이 그 억지 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공격에 억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카드는 미사일 전력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미국의 그 군사 작전이 보시면 이란의 비대칭 전력인 드론이나 그 탄도미사일 시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란의 해군 세력들한테 공격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사작전으로 되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의 정책 결정자 그룹이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나 하메네이나 최고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생명을 우리가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너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없다. 그러니까 굴복을 하든지 항복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던 군사작전이 개시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국민들한테 발신을 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란 국민들아 들고 일어나라. 지금 이게 너네들의 마지막 그 기회다. 니네들이 국가를 전복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국방부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란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가장 최대 그 핵항모나 이런 것들을 2003년 이후에 많이 배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배치된 병력을 보면 소위 말해서 전면전 육군 병력은 없고 해군과 공군 병력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공중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병력들만 네. 가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는 리비아 모델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다피가 무너질 때 그 시민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시민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계속 고조가 될 때 미국이 리비아를 노플라이 존 비행 금지 지역으로 묶고
가다피의 군을 폭격으로 해서 그 형해화시키면서 소요 그 시민 세력들이 계속해서 정권 전복을 하는 그 작전들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알겠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안 됐을 때에 노리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 전복이 됐을 때 그 이란 세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트랙으로 지금 밀어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협상부터 오늘의 공격에 이르기까지 강하게 압박을 해오는 어떤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듣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요, 이번 작전을 사자의 포효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이 같은 군사 작전의 목표가 또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의 미사일, 해군, 핵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이게 어떻게 연장선상입니다. 우리가 작년 6월에 벌어졌던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벌어졌던 12일 전쟁의 전쟁명이 이스라엘이 명명했던 게 일어나는 사자였거든요. 네. 그 일어나는 사자의 군사 전략이 그때는 행정부가 급작스럽게 야 이제 그만해 하고 막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난 사자가 포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완전히 꺾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란의 해군 전력과 해상 교락 능력,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또 완전히 형해화시키겠다.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들은 이제 핵 개발이나 핵 시설을 다 형화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겠다라고 하지만 뭐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는 거는 쉽지는 않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주장은 셋째 목표는 핵시설 완전 제거지만 뭐 대다수의 전문가는 이란의 핵 그리고 그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지연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 세 가지 목적을 지금 이 사자의 포효 작전에서 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작년과 좀 이어서 계속해서 좀 같은 목표를 관철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공격 중에는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 근처에도 공격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하메네이는 테헤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좀 이와 같은 사실을 대비를 하려고 피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폭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2주 전부터 계속 미국이 그 폭격 능력을 극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작년 12월에 소위 말해서 이란 지역에서 했던 시위 사태에서 지금 다양한 변화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혁명 수비대라든지 아니면 그 집권 세력, 성직자 그룹 내에서 이제 조금 위에 있는 상위 지도부가 타격을 해서 없어지더라도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치안을 할 수 있게 좀 분절화시켜서 이렇게 배분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어디에 숨고 어디에 이렇게 위치하고 그런 것들이 나름 정해졌다고 해서 지금 2주 전부터 미국의 폭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그 혁명수비대나 이런 그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분포돼서 지금 엄폐 그다음에 피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란도 보복 공격을 시작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미국으로도 향하는 모습인데 바레인에 있는 미군 함대 기지, 또 카타르, 쿠웨이트, UAE에 있는 미군 기지도 공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중동에 미군 기지가 산재해 있잖아요. 이 같은 이란의 보복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좀 어떻게 이어질지 전면전이 좀 걱정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미군과 이스라엘 군사 거점을 겨냥했고 걸프 지역에 있는 그 미군 부대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되고 민간인 피해가 나고 있다라고 지금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군 기지 공격이 반복되고 실제 피해자가 일어나면 참고 네.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예. 지금 앵커분이 말씀하신 대로 확전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요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한 가지 좀 제가 안심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이란이 보복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의지와 그 분노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보복이 되려면 캐퍼빌리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리전 세력은 작년 그 전쟁을 통해서 거의 형해화가 됐고, 헤즈볼레나 하마스는 거의 다 형해화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던 탄도 미사일 이것도 소진이 됐었거든요. 작년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요번에 그 전쟁이 개시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런 그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가용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혹시 그런 가장 걱정되는 사항이 이란이 지금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서 미군 기지나 이런 걸 공격했을 때, 그리고 그 민간인 피해나 미군의 피해가 늘어났을 때는 이제 결국은 소위 말해서 미국도 어떤 행위를 또 강력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나선에 휩싸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예. 자, 일단은 뭐 확전을 하기에는 이란의 군사 능력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좀 여러 차례 해주셨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지역의 봉쇄 가능성을 여러 차례 좀 거론을 해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상황인데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는지요? 봉쇄 가능성은 이제 어떻게 이 확전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전면전이고 이제 미국이 절대 상상력을 높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정유시설 공격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엔드게임으로 아마게돈 식으로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의 공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완전히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면 뭐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20%, 그리고 석유 가격도 배럴당 60에서 65달러 정도 하는 게 이제 150달러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우방 국가인 중국과 또 러시아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이처럼 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격 공습과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